동물원이 아닌 한 중소도시의 하천과 들판에 악어와 표범이 출몰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경북 영주에서 잇따라 악어와 표범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화제가 됐는데요. 일단 악어와 표범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요즘 희귀 반려동물을 덜컥 키우다 이를 유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소식 접하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악어와 표범, 우리나라에서 동물원에서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을 하기도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희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파충류, 조류, 뭐 양서류, 절지류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악어나 뭐 그런 포유류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뭐 표범이 우리나라에서 서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과거에 표범은 중앙아시아, 뭐 아프리카, 뭐 중국, 한국 여러 그 넓은 분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예. 현재는 많은 지역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이후로 그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그 이제 야생에서 표범이 관찰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아마 야생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현재 남한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예, 파악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다. 관측이 어렵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지역에서는 뭐 관측이 되기도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영주에서 악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악어 추적 뉴스가 나왔을 때 뭐 애완동물로 사육하는 악어가 탈출을 했다. 뭐 이런 추측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었나요? 워낙에 현재 온라인에서 다양한 희귀동물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작은 악어를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이게 점점 커지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이제 뭐 하천이나 뭐 강이나 그런 데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악어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2주 넘게 그 수색을 했는데 예. 발견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국내에서 이렇게 좀 희귀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뭐 SNS라던가 뭐 대형 포털 사이트에 뭐 희귀동물 분양, 희귀동물 판매하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그 굉장히 많은 민간 동물 전시 뭐 체험 시설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동물들이 이제 그 다수로 이제 그 사육이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뭐 거래가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쉽게 좀 희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네네. 실제 온라인 검색을 해서 판매하는 게 굉장히 분양받는 게 굉장히 예. 수월하고요. 그 중에 이제 외래종 털 있는 거미, 그러니까 뭐 10,000원대에 판매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사이테스라고 해서 멸종 위기의 어떤 1급, 뭐 2등급 이런 앵무새가 뭐 500만 원대, 심지어는 뭐 1,000만 원대까지 나가는 그런 동물들이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동물들을 접하기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러한 희귀 동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물들도 있을 텐데. 뭐 열대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을 그냥 야외에서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 뭐 실내에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면은 키울 수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어떤 정확한 습도와 온도와 그리고 그 동물들이 필요한 먹이를 다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키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막상 실제로 키우다가 좀 유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외래 생물 중 피라냐 등은 무단으로 버리면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 수위가 있는 게 있습니까? 네네. 생물 다양성법에 의하면은 이제 그 지정된 동물,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 생물이나 뭐 생태계 위에 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방출, 방생, 유기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생태계 그 교란 생물에 지정이 되지 않은 동물들을 유기했을 때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유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최근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의 한 수사자의 상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부경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먹이 체험이 진행되는 민간 동물원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약 7년 동안 그 숫사자 한 마리가 실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 부경동물원에 있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사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사자가 굉장히 마른 것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 지금 혼자서 실내에 24시간 갇혀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광도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의 제약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감옥의 독방 생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자는 사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지금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자가 청주동물원 이송 결정이 났거든요. 이송이 되면 그곳의 환경은 좀 더 나아지는 겁니까? 청주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400평에서 500평대의 어떤 그 사자들이 생활하는 전시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흙 땅이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자연광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자가 2마리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자서 생활을 했던 그 수사자가 이제 다른 사자들과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부경동물원에 있는 것보다 청주동물원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더 나은 환경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사실 동물 보호 시설이나 이 사육 시설의 사육 환경이 문제가 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 복지 차원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네, 현재 많은 그 민간 동물 전시 체험 시설에서는 철저히 그 방문객 위주의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먹이주기 체험이라던가 만지기 체험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동물들이 뭐 숨어 있거나 어디에서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휴식 공간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만져지면서 받을 스트레스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이주기 체험을 하다가 그 체격이 작거나 힘이 없는 개체들은 이제 밀려나서 먹이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관찰이 되고 그리고 그 먹이 주기 체험 중에 이제 서로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귀가 찢겨지고 출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등에 상처가 있고 그런 토끼와 기니피그들도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여러 마리 발견하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는 이 체험 동물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곳의 환경도 상당히 열악해 보이거든요. 어떤 점들이 그럼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우선 저희가 조사했었을 때 그 식수 제공이 안 되는 개체가 30%가 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복지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정말로 기본적인 복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그 민간 동물 전시 체험 시설에서 방문객 위주의 어떤 그런 운영을 하기보다는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이 유기동물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식 개선이나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선행돼야 할까요? 동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을 바라보기보다는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또한 성숙한 반려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